안녕하세요 여러분, 큰새입니다. 오늘은 6학년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수업을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우리가 비와 비율을 초등학교 6학년 거를 한번 복습을 했었는데요. 5학년 복습하고 그 내용 잘 기억하시나요? 그거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약간 전항과 후항 그리고 내항애곱, 외항애곱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글자가 안 써지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 조명도 안 맞고. 자,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쓰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먼저 안녕 조명아, 너는 왜 이렇게 밝니? 자, 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항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항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여기서 항이라는 것은 이제 덧셈 뺄셈이 아닌 곱셈으로 이루어진 값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5 더하기 6 빼기 3 곱하기 5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진 거 비례 맞아요. 비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항을 먼저 알아보고 갈 거예요. 이 항은 정확히 안녕하세요 빵떡님 이러면서 에브리바디님 오늘 들어오셨네요. 이학장님 고등학생이신가 보다. 맞아요. 근데 그 항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오는 항이에요. 항도 고등학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는 중학교 2학년 문자와 시계에서 나오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또 나와요. 근데 이 항이라는 거를 초등학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으로 이루어진 이런 값들, 곱셈으로 이루어진 값들 이런 하나의 항이라고 다 각각 불러요. 문자와 시계 똑똑하셔요. 역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 항들을 딱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런 건 다 넣고요. 이제 비와 비례식에서 나오는 항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에서는 2대3 크게 적을까요? 2대3 이런 비가 있었죠. 여기서 이 각각도 전부 항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가운데 비를 알려주는 이 문자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먼저 적었다. 앞에 있다고 해서 전항이라고 불러요. 뒤에 있는 건 뭘까요? 뒤에 있으니까 후항이겠죠? 그런 것처럼 전항과 후항을 배우고 이 항이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이 하나의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전항과 후항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 전항, 후항은 이제 비례식 예를 들면 4대 6에서도 똑같이 앞에 있으니까 전항, 후항 글자가 날아가지만 자, 전항, 후항이라고 똑같이 불러요. 똑같이 불러서 우리가 비례식에도 전항, 후항이 나오지만 이 전체가 앞에 있다고 해서 전항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이 B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2대3이 아니라 6대 17 이라는 값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항은 뭘까요? 후항은 뭘까요? 라고 하면 전항은 6이 되겠죠? 후항은 17이 되겠죠? 이 앞에 있고 뒤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제 다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비율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비율은 뭐였죠? 저분 비율이 좋네 라고 하는 그런 비율이 아니라요. 정확히 말하면
B의 크기, 우리가 B와 비율에서 분수라고 먼저 배웠죠. 이거 비율 자체가 분수라는 의미로서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1대 2라는 B가 있다면 비율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뒤에 있는 후항이 분모로 들어가요. 2분의 1. 그래서 이 비율은 2분의 1이고요. 정확한 의미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1과 2가 있을 때 이 2를 어떤 수로 곱해서 1과 같아지도록 하는 값, 이거를 비율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많을 테지만 비례식으로 바로 넘어가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비례식. 우리가 내항과 외항을 배우기 전에요. 먼저 이 비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례식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거예요. 예를 들면 1대 가까이서 1대 2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대 8 두 개의 B가 있어요. 맞죠? 이제 이 B를 비율로 바꿔줄 거예요. 2대 1은 비율로 바꾸면 후항이 분모로 들어가서 2분의 1, 4대 8은 8분의 4. 따라서 8분의 4를 약분할 수 있죠. 초등학교 6학년 아마 분수의 나눗셈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약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8은 4 곱하기 2고 분자 4. 그래서 분모 분자 같은 값이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1대 2도 2분의 1, 비율이 2분의 1이고요 4대 8도 비율이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비율이 같으니까요 이 B도 같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1대 2는 4대 8과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꼭 이렇게 분수로 비율로 나타나지 않고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쪽 등호와 가까운 쪽을 내항이라고 부르고요, 한쪽에 있는 항, 그리고 등호를 기준으로 멀리 있는 항들 두 개, 이 둘을 바깥에 있다 해서 외항이라고 불러요. 자, 외항, 내항과 외항, 이 숫자들을 이제 곱할 거예요. 2와 4를 곱하고 1과 8을 곱하고, 그러면 2 곱하기 4는 8, 1 곱하기 8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구나. 2 곱하기 4와 1 곱하기 8이 잘못 적었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고 암산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따라서 2 곱하기 4, 1 곱하기 8은 8과 같으니까 내항 곱과 외항의 곱이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것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B와 비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왼쪽엔 지도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실제 거리가 있는 그런 실제인 집과 공원이 있어요. 자, 살펴보면 지도상의 집과 공원 사이의 거리는, 지도상의 거리를 자로 재었더니 10cm였대요. 그리고 실제 집과 공원 사이의 거리는 10m였던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걸어서 10m를 가면 공원이 있겠죠? 지도는 자로 재었더니 10cm였다. 그러면 자, 먼저 단위부터 정리를 할게요. 센티미터, 미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단위로 바꾸면 1m는 100cm이므로 10m는 1000cm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도상의 거리 대 실제 거리, 단위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10대 1000이 되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지도의 거리를 1로 바꾸면, 말 그대로 왼쪽과 전항 후항을 10으로 나누어주면 1대 100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이 같은지를 비율로도 알 수 있고요. 1000분의 10, 100분의 1, 그리고 내항의 곱, 외항의 곱으로도 알 수 있어요.
10과 100을 곱한 것과 1000과 1을 곱한 것. 내항곱, 외항의 곱. 그래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하는 문제를 가져왔어요. 동일한 빠르기로 움직일 때 라는 두 가지 문제예요. 이거 구문해야겠네요. 자, 두 개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예요. 3분 동안 1km, 또 3분 동안 1km, 3분 3분 1km, 1km. 1km 가는데 3분이 걸렸대요. 동일한 속도로 4km를 간다면 몇 분이 걸릴까요? 라는 비례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림으로 바로 알 수 있죠. 1km 가는데 3분이 걸렸대요. 그럼 4km 가는 데는 당연히 3분이 4번 더해져야 되니까 12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그거를 비례식으로도 확인해 볼 거예요. 1km 가는데 3분이 걸렸대요. 3min. 그러면 4km 갈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량 곱하면 3 곱하기 4는 12가 되겠죠? 그러면 1과 어떤 값을 곱해서 12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어떤 값은 12분 이 걸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너무 빨랐나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갔는데요. 자, 밑에 거는 이제 그림이 하나밖에 없네요. 시간, 이동거리, 끝이에요.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문제가 차가 일정한 속도로 120초, 2분이죠? 2분 동안 120초 동안 600m를 달릴 때 20초 동안 몇 미터를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시간이 나오고 거리가 나오고 일정한 속도라는 일정한 속도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120초 동안 600m를 갔어요. 맞죠? 아이고, 이거 B인데. 자, 그러면 20초 동안 얼마를 갔을까요? 몇 미터를 갔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비율로 만들어도 되고 또는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해도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편한 걸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선생님은 한번 지금 이번에 배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한번 해볼게요. 내항의 곱은 1200 아니죠. 0이 3개니까 12000. 그러면 120에 얼마를 곱해서 12000이 되죠? 100이 되겠죠? 이렇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통하면 간단하게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몇 미터죠? 100m입니다. 비례식과 비례배분. 이제 우리가 비례식을 배웠어요. 3대 4는 얼마. 그런데 비례배분은 뭘까요? 짠. 자, 비례배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중에 얼마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3대 4라는 것은 어떤 거죠? 3은 의미가 전체 중에 3인 거죠. 4는 전체 중에 4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체가 두 개를 더해서 7이에요. 7 중에 3과 4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3대 4는 7분의 3 전체를 7개로 쪼갰을 때 그 중에 3조각 7분의 4 7조각 중 4조각 맞죠? 그래서 이렇게 3대 4를 알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7분의 3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바로 밑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어느 초등학교 전교생이 700명이래요. 그 700명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3대 4인 경우 여학생은 몇 명이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비례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3대 4래요. 전체를 7조각했더니 그 중에 3이 남학생이네요. 4는 여학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남학생의 수는 전체 1 중에서 7분의 3이고요. 우린 여학생 구하니까 7분의 4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은 전체 전교생 수죠. 700명 대 몇 명인지 몰라요. 맞죠? 그러면 이제 비례식이 세워졌으니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7분의 7은 남학생과 여학생 7분의 3 더하기 7분의 4인 거예요. 그래서 1이 됐어요. 전교생의 수. 그래서 700명이 된 거예요. 오른쪽이. 자, 그러면 내항의 곱 7분의 4 곱하기 700은 7과 700 약분되죠. 약분해서 700은 100이 남고요. 7은 1이 남아요. 그래서 4 곱하기 100이니까 400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1 곱하기 네모는 400과 같아져야겠죠. 그럼 여학생은 400명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의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길이가 다른 두 색 테이프가 있대요. 긴 색 테이프와 짧은 색 테이프가 길이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간단한 자연수예요.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세요. 자연수의 비 어떻게 나타내면 되죠? 한번 그럼 색 테이프를 볼까요? 하나는 8cm, 또 하나는 7분의 5cm 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8대 7분의 5. 그리고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야 되니까 분수가 없어져야겠죠. 말 그대로 분모가 1이 돼야겠죠. 그럼 분모를 1로 만들어줄 수 있는 수를 얼마를 곱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고, 발음이 꼬이네요. 얼마를 곱해줄 수 있을까요? 왼쪽 오른쪽에 둘 다 7을 곱해주면 되겠죠? 7 곱해주면 8 곱하기 7 대 7분의 5 곱하기 7. 따라서 8, 7에 56 대 7 약분하면 5가 될 거예요. 그리고 86과 5는 더 이상 약분을 할 수 없죠? 따라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다음 문제. 다음 식에서 내항의 곱이 260일 때 네모 안의 수는 얼마일까요? 자, 네모 안의 수. 이 내항의 곱 260 네모 안의 수 한번 이렇게 구해볼게요. 내항의 곱은 260이래요. 그럼 4 곱하기 네모, 이 왼쪽 오른쪽 전항 호항의 네모는 둘 다 다른 값이에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네모가 260이 되었어요. 맞죠? 그럼 네모는 당연히 좌변도 4로 나누고 우변도 4로 나누면 결과를 알 수 있겠죠? 한번 260을 4로 나누어 볼까요? 260 나누기 4는 4, 6에 24 4, 5, 20 아이고 글자가 완전히 날아버리는데요. 네모는 56이라는 것을 65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65.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 있죠.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 이 얼마가 같다는 거예요. 13이 65가 되려면 5를 곱해야겠죠. 곱하기 5. 그러면 4도 5를 곱해서 값을 찾을 수 있겠죠. 20. 이것이 비례식에서 정말 큰 장점이에요. 뭐 또 하나는
어쨌든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13과 네모를 곱해서 360을 만들어주는 값을 찾아도 돼요. 편한 방법이 좋은데 선생님은 아마 선생님만의 편한 방법이 이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169를 8대5로 비례배분하래요. 비례배분. 그러면 8대5 이 값이 160을 딱 8대5로 나누어 준다는 거겠죠? 한번 볼게요. 전체를 그럼 얼마로 둘까요? 전체는 편한 대로 두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항상 1로 두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곱할 때 좀 더 편해요. 그게. 자, 그리고 비례배분 8대5. 먼저 8을 볼게요. 8은 전체. 여기서 전체는 8과 5를 더한 값이겠죠? 왜냐면 8대5 이 외에는 다른 숫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8과 5를 더한 8 더하기 5라고 적을게요. 더한 값 중에 8이고요. 전체는 169죠. 전체는 1로 두었으니까 왼쪽도 전체를 적어줘야 돼요. 네.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계산하면 바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8 더하기 5는 13이죠. 그러면 13분의 8 곱하기 169는 이제 내항에 곱했으니까 외항에 곱을 해줘야겠죠? 1은 곱해도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네모, 바로 이 값이 네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69는 여기서 선생님의 그 13 곱하기 13이라는 것을 미리 적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질까요?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 아마 익숙해질 거예요. 자, 13과 13이 약분이 되죠. 분자에 있는 13과 분모에 있는 13. 그럼 남은 거는 8 곱하기 13이 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세모 1대 이제 8을 보았으니까요. 5를 보아야겠죠. 13분의 5는 169대 네모. 아유, 글자 정말 날아가네요. 자, 그래도 내항의 곱은 13 약분되니까 세모는 바로 적을 수 있겠죠. 세모는 13분의 5 곱하기 13 곱하기 13 따라서 약분하면 5 곱하기 13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계산은 이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마지막 문제인데 어떡하죠? 그래도 한번 해보고 복습을 하고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환이는 8시간, 명희는 2시간을 일하고 모두 65,000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은 일한 시간이 기준이에요. 일한 시간의 비로 비례배분할 때 명희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명희는 2시간 일했죠. 그럼 이 B는 같이 한 시간은 10시간이고 그 중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비율은 5분의 1이 될 거고 B는 1대 5는 아니죠. 5분의 1이 되고 이 5분의 1은 65,000 중에서 5분의 1을 받는다라는 의미겠죠. 전체 시간 중에서 이만큼 했으니까요. 식은 65,000원에서 이제 B로 받으니까 B로 계산을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8 더하기 2 같이 한 시간 중에서 명의가 1시간을 계산해 줬어요. 그러면 10분의 2니까 약분 안 할 거 그냥 할게요. 그러면 곱하기 10분의 2는 65,000에서 10을 약분하면 6,500이 되고요. 2를 곱해주면
13,000원이 되겠죠? 따라서 13,000원이 되고요. 너무 간단하게 풀어버렸는데요. 한번 이거를 비례 배분식으로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1로 두었죠. 전체는 1, 전체는 65,000원. 자, 여기서 왼쪽은 시간이고요, 오른쪽은 돈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가 1이에요. 그 중에서 명의는 10분의 2만큼 했죠. 그리고 돈은 얼마 받았는지 모르니까 세모. 따라서 내항의 곱을 하면 13,000원, 우리가 계산한 값이 나올 거고요. 외항의 곱을 하면 1 곱하기 세모니까 세모가 날 거예요. 결과는 똑같네요. 맞죠? 자, 오늘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실생활의 사례들을 한번 좀 더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를 풀 때 이럴 때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통례학기 문제나 아니면 소금물 문제, 달리거나 그런 속도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 다 다뤄보고 싶었지만 충분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여기까지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